유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랑 어떤 거 할 거냐? 대단원 매듭 짓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3페이지고요. 여러분하고 대단원 마무리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문제도 풀어보고요. 핵심적인 내용, 용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좀 확대해 볼까요? 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를 꼭 기억해 두자고 했어요. 물리변화는요,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거고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돼서 성질이 변하는 걸 보고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학 반응식을 화학식과 기호로 나타내는 거, 화학 반응식이었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꼭 주의해야 될 거, 개수를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개수비는요, 기체끼리 반응시켰을 때는 부피비랑도 같을 수가 있고요. 이건 기체인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분자수의 비랑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질소 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소 분자 6개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분자 4분자가 생성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분자가 몇 개가 생성되는지, 몇 개가 반응하는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이 같다. 어떤 법칙? 그렇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자, 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는 항상 일정하다.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죠. 자, 그 다음에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빛의 부피에는 간단 정수비가 성립한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화학 반응의 에너지는요,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된다. 방출되는 거는 발열 반응. 흡수되는 건요, 흡열 반응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 마무리 문제입니다. 물질의 변화와 종류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자, 설탕을 물에 녹여 설탕물을 만들었다. 설탕이 녹았어요. 녹았는데도 단맛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단맛이 유지가 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물리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자전거의 칠이 벗겨진 부분에 붉은 녹이 새겼다. 기존에 단단했던 철이 녹슬었다. 화학변화죠. 마그네슘에 불을 붙였더니 밝은 빛을 내면서 탄다. 연소 반응은 뭐라고 했어요? 연소 반응도 화학변화고요. 화학변화이자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이라고도 했어요. 기억해 두시고요. 과산화수소수를 상처 부위에 바르면 기체가 발생한다. 이것도 화학변화겠네요. 밀가루와 물과 베이킹 파우더 등을 넣고 반죽하여 따뜻한 곳에 두면 반죽이 부풀어 오른다. 그렇죠. 이런 것도 화학 반응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물이 일어나는 변화를 가와 나로 나타낸 것이다. 물질의 변화의 종류를 쓰래요. 자, 물질의 변화의 종류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리 변화,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화학 변화가 있었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미키마우스의 모양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가 같은 경우는요, 물리 변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미키마우스가 해체가 돼가지고 새로 다시 배열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화학 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화학 변화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뭐였어요? 그렇죠. 원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분자가 생성된다? 새로운 분자가 생성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공로로 하버에게 노벨 화학상을 연설하는 일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화학원에서요, 수능 문제로도, 기초 수능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소와 수소로부터 암모니아로 합성한다. 질소 기체와
질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양의 생산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비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는 인공 비료를 제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원동력이 되게 됩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료를 생산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죠.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요. 요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해 보도록 하죠. 질소랑 수소랑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NH3가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런데 N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한 개 있는데 여기서 두 개 있죠. 그럼 여기다 2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2를 붙여주니까 수소가 지금 몇 개 있어요? 6개 있는데 여긴 2개 있으니까 앞에다 3을 붙여주면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기초는요. 개수까지 완성하는 겁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탄산칼슘과 염산을 반응시키면요. 질량을 측정하였다. 자, 질량을 등호로 나타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았다는 것은요. 물질이 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의 출입이 차단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물질의 출입이 가능하겠네요. 들어오거나 나가거나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가와 다를 측정하는데 가와 나는 같겠죠. 왜? 질량 모전의 법칙에 의해서 화학 반응의 전후에 질량의 변화는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 같은 경우는 가와 나보다는 줄어들겠네요. 왜? 탄산칼슘하고 염산하고 반응시키면 어떤 기체가 나온댔어요? CaCO3랑 HCl이랑 반응했더니 CaCl2랑 H2O랑 CO2가 나왔네요. 개수 맞춰줘야 되죠? 여기서 수소가 한 개인데 여기선 수소가 두 개니까 여기다 2 붙여주고요. 나머지의 개수는 동일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는 건데 이 이산화탄소 기체는요. 날아갈 수 있잖아요. 뚜껑을 열면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기체만큼 질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구리를 연소시켜 산화구리를 생성될 때 반응한 구리와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산화구리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를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g으로 한번 봐보죠. 2g. 2g이 형성되었을 때 산화구리의 질량이 2.5g이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2.0에서 2.5가 형성되었다. 구리에서 산소랑 반응시켰더니 산화구리가 나왔는데 2.0 대 2.5예요. 그러면은 x는 뭐겠어요? 0.5죠. 그러면은 원소의 질량비를 적어보랬어요. 산화구리를 이루는 원소의 질량비. 구리 대 산소는요. 2.0 대 0.5죠. 그러면은 몇 대 몇이겠어요? 4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을 어떻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답은 CU 대 O는 4대 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는 거. 다음, 자, 표는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를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한 것이다. 반응 전후의 질량을 봤을 때 여기서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라는 거죠. 자, 수소랑 산소랑 반응했더니 산소가 0.5g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산소가 12.0이 사용이 됐다는 거네요. 계산하기 힘드니까 3대 24로 하면요. 몇 대 몇이겠어요? 1대 8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외워두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자, 1대 8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1대 8로 사용해요. 자, 8 곱하기 2는 16인데 16으로 사용했을 때 2g만 필요한데 지금 수소가 3g이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수소가 몇 g이 남는다? 1g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을 탄소가루와 산소기체가 이산화탄소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다. 어떤 반응식이다? 화학반응식이다. 자, 우선은 문제 옳은 것을 설명하시오. 가와 나는 모두 질량 법칙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된다. 화학 반응은 무조건 성립한다고 했죠. 가와 나에서 모두 기체 반응이 법칙이 성립된다. 탄소 같은 경우도요, 고체잖아요. 그래서 기체끼리의 반응에만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 가에서는요, A 플러스 B는 4이다. 자, 계수를 맞춰보는 문제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왼쪽에선 산소가 2개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B에다는 2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죠. 그러면 2 곱하기 A가 4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A도 2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뭐겠어요? 4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예입니다. 한번 어떤 구분 기준으로 봤는지 한번 보죠. 찰가루가 따뜻해졌어요. 어떤 반응? 발열 반응. 그리고 화학 반응이죠. 이렇게 다 적어보는 거예요. 엔진에서는 연료의 연소가 일어난다. 화학 반응이면서 발열 반응이네요. 광합성이 식물의 빈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화학 반응이면서 흡열 반응이네요. 자, 즉석 발열 도시락에서 쓰이는 발열제의 주성분인 산화칼슘으로 발열제에 물을 부어서 이용한다. 화학 반응인데 발열 반응이네요. 답은 몇 번임? 답은 가는 뭐겠어요? 그러면은 발열 반응. 나는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 수 있죠.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흡열 반응을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화학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차근차근히 연습해 보시고요. 차근차근히 읽어보고 분자식, 화학식, 그리고 원소기호 같은 거를 다 외운다면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중1, 중2, 중3 내용 잘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화학에 대한 기초를 잡아가시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셔도 충분히 화학은 극복 가능한 거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꼭 위생관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개학 때 우리 좋은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